여러분 안녕하세요. EJ 사이언스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진핵세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진핵세포 안에는 다양한 소기관이 있다고 했죠.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포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동물세포, 아래쪽에는 식물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는 중간에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이 주변에 소포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골지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국말로는 리소좀이죠. 근데 일본말로는 리소소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식물세포에는 역시 핵은 똑같고 여기 소포체도 똑같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액포라든지 아니면 엽록체라든지 그리고 또 세포벽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구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세포 안에, 즉 진핵세포 안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소기관을 또 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포 내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시면 세포 안의 물질들을 우리는 원형질이라고 부릅니다.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것이죠. 그럼 이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분류가 됐죠. 핵과 세포질로 구별됩니다. 자, 핵은 당연히 이 핵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핵막으로 둘러싸이는 이 부분은 핵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핵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세포질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포 소기관과 세포질, 기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포 소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막으로 되어 있죠. 막으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세포 소기관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세포질 기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소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포질 기질 사이사이에, 즉 액체 사이에 두둥실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고정 장치 없이 막 두둥실 떠다니느냐? 그런 건 아니고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틀을 먼저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맨 먼저 알아볼게 우리 핵이죠. 자, 핵, 가크라고 하죠. 이 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은요. 자, 일단은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핵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핵막이라는 게 있고, 이 핵막에는 이런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핵막공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핵막공을 통해서 안에서 만들어진 RNA가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RNA의 통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또 이 핵 안에는 염색체와 같은 DNA의 본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핵소체라고 하는 RNA를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핵의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는요. 첫 번째는, 자, 여기 보시면 핵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핵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안에는 염색체, 즉 DNA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핵 안에 들어있는 DNA는요, 이 세포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혹은 이 생물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DNA는요, 세포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구조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이 세포막이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은 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세포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이요. 첫 번째는 이 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십니다. 인지질 이중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과 지질, 지방으로 되어 있는 이중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은 우리 친수성을 나타내고요. 지질, 기름이죠. 우리 소수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얘가 왜 인지질 이중층이냐?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빨간색 그림이 우리 인이다라고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바로 지질이 됩니다. 그러면 E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여기 외부에 있는 액체, 즉 수분과 만나도 괜찮다. 하지만 지질은 지방층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수분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생긴 모습이 양쪽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과 여기 또 지질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양쪽, 세포 안쪽 면과 세포 바깥쪽 면이 다 액체가 닿는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물에 닿아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인과 지질이 하나가 있고 요렇게 또 인과 지질이 하나가 있어서 요렇게 하나의 막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이중막이 아니라 단일막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막은 한 장인데 그 막의 앞 뒷면에 인이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인지질이 이중으로 겹쳐져서 하나의 막을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해 두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사이에 어떤 단백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이때 이 단백질은요, 두둥실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인지질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이 단백질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우리는 막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이 막 단백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면서 이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픽셀로 된 모습이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면서 옮겨진다. 즉 인지질도 움직이고 여기에 막 단백질 덩어리도 옮겨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모자이크 형태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막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있다. 그럼 이 막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이 인지질은요, 아주 작은 분자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라든지 아주 작은 이온이라든지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필요한 다른 물질이 세포 막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어떤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일본어로는 미토콘도리아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은 내막과 외막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 구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막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외막은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지만 내막은 이렇게 안쪽으로 주름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모습이 있죠. 이렇게 움푹 들어가 보이는 이 주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테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크리스타라고 발음하지만 일본어로는 크리스테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을 채우고 있는 액체가 있겠죠? 여기 안을 채우고 있는,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액체가 있을 겁니다. 세포로 따지면 세포질 기질에 해당하는 액체가 있을 건데, 그 액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마토릭스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라고 발음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본어로는 마토릭스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미토콘드리아 안에도 DNA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DNA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아니라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DNA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할 때, 새롭게 증식을 할 때 이 DNA를 통해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정보를 전달해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내막, 외막의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막 구조, 막이 두 개나 있다. 막이 왜 두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배울 세포 내 공생설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외부 생물이었는데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막이 한번 감쌌기 때문에 막이 두 개가 되었다라는 식의 또 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중막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죠. 이 자체적인 DNA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들은 독자적인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핵에 있는 DNA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핵의 명령이나 지시나 이런 걸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서 나 지금 번식하고 싶어, 증식하고 싶어 하면 혼자서도 증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과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지금은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엽록체는 요록타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엽록체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능이 광합성을 하게 만드는 물질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일단 얘 역시도 외막과 내막에 무슨 구조를 가진다?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얘기했던 세포 내 공생설과 같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엽록체도 다른 생물이었는데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얘네들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DNA고요.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독자적인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과 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동글동글한 요 동전 모양으로 생긴 이것이 바로 우리는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는 주머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 거대한 탑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라나라고 발음합니다. 틸라코이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액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마토리크스라고 발음을 했지만 엽록체에서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스트로마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미토콘드리아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중막 구조다. 안에 세포질 기질이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다. 이런 점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이름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엽록체의 기질과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의 이름이 서로 헷갈리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체의 특징을 보시면 역시 이중막 구조고요. 두 번째, 역시 자체적인 DNA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도 어떻다? 독자적인 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정리해 보시면요. 세포 내에서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 세 가지를 들라라고 하시면 핵, 이중막이었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막 구조는 요 세 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세포 내에서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을 골라라라고 하시면 역시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되겠죠. 핵에 있는 DNA는 세포 전체의 DNA, 즉 생물체 전체의 DNA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 자체적인 DNA, 엽록체도 자체적인 DNA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이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의 생물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 설명하면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포인트도 잡아 드릴 테니까 항상 같이 생물 공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